트럼프 행정부의 새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은 증액됐고 환경과 보건, 교육과 복지 등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메릴랜드에서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미중여회가 제17회 효자효보 효행상과 장학생 시상을 앞두고 추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주 지역 숨어있는 애국지사를 발굴해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보관, 전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찬바람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관련 예산은 증액됐고 환경과 보건, 교육과 복지 등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6일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7에서 18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10%, 국토안보부도 6% 증가했지만 환경과 외교, 교육과 보건 등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방비 증액분을 메우기 위해 15개 부처 중 12곳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증액된 국토안보부 예산 중 15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쓰입니다. 대학 학자금 보조 등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중저소득층 학생과 가정이 타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소득층 무상학자금 보조 펠그랜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지만 펠그랜트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여업과 추리호 예산도 폐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교육 확대 우려를 낳고 있는 학교 선택제를 위해서는 14억 달러가 새로 배정됐습니다. 빈곤층의 주거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개발부 예산도 3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의 경우 31%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총 예산 중 대통령이 임의로 산정한 재량 지출 1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명 트럼프 케어, 이제는 정식 이름 미 건강보험 법안인데요. 미 건강보험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찬성 19, 반대 17표로 하원 예산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뒤 세입위원회와 에너지 상공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예산위의 수정안과 함께 규정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다음 주 하원 본회의만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지만 하원 본회의뿐 아니라 상원 표결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건강보험제도에 세금 혜택 변경 조치와 메디케이드 추가 예산 삭감 등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 브레트, 마크 샌포드, 게리 팔러 등 공화 극우 보수파 의원들은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원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 건강보험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과 함께 수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완벽한 법안은 없다며 이것을 틀로 해서 첨삭 과정이 있을 것이고 결국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자신했습니다. 어제 하와이 연방지법에 의한 새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다시 메릴랜드에서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임시가 아닌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수정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15일에는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수정행정명령의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수정된 2차 행정명령도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새 행정명령도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차 행정
행정명령은 1차 때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노력도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연설하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법권이 과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방 대법원까지 법정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면 초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과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럼프 타워 도청 의혹에 대해 증거 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6일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정보위 간사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2015년 대선 전후 트럼프 타워가 정부에 의해 사찰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하원 정보위도 도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의혹 제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도청 의혹을 말했을 때 도청이란 단어에 인용 부호를 썼다며 이는 꽤 오래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다 포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평론가 마크 프레스턴은 CNN에 출연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의회 청문회에서 또다시 도청 의혹에 대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 상원의 발표 이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을 대신해 곤혹을 치렀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의혹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연방과 주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11월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연방검찰과 뉴욕주 검찰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선거법 정신에 어긋나는 편법은 인정하지만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드블라지오 시장의 11월 재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은 2013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바라는 기부자들을 상대로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연방 뉴욕 남부지검의 준킴 검사장 대행은 당시 펀드레이징 내역을 수사한 결과 드블라지오 시장이 후원에 대한 대가성 정책이나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파라라 전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에 의해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가 김 지검장 대행에 의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날 사이러스 벤스 맨해튼 검사장도 10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통해 드블라지오 시장과 측근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성실히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공표한 검찰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중의회가 제17회 효자효부 효행상과 장학생 시상을 앞두고 추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6일부터 후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미중의회는 오는 5월 16일 제17회 효자, 효부, 효행 및 장학생 시상식과 경로 대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후보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미국 거주자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수상은 100세 전후에 건강하게 활동하는 고령자에게, 효자, 효부상은 부모에게 정성으로 효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남녀에게 주어집니다. 이외 장한 부부상, 장한 어버이상 등의
통해 시상합니다. 장학생 부모는 학업 성적 기준이 아닌 부모 병간호로 학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별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각 기관장이나 교회, 담임 목사 또는 개인 추천도 가능하며 주최 측의 추천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공적 내용서 한 통, 사진 한 장과 함께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자는 심사 후 선별해 개별 통지 및 언론을 통해 발표하며 상패 및 부상을 증정합니다. 시상식은 5월 16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경로 대잔치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주 지역 애국지사 발굴 사업을 전개합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숨어있는 애국지사를 발굴해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보관,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16일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약했던 한인 애국지사들을 발굴해 그들의 활약상과 업적을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흥사당과 공동으로 진행될 이번 사업은 올여름 완공 예정인 한인 이민사 역사박물관, 독립관과 전쟁관 등에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보훈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흥사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박물관에 전시될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교회 장철호 목사는 역사 속에서 잊혀버렸을 황기환 애국지사의 묘소를 퀸즈의 한 공동묘지에서 발굴했습니다. 장 목사는 뉴욕에 아직 발굴되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0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건너온 미주 한인들은 삶 자체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국민회를 만들었고 친일 세력 저격에 몸을 바쳤으며 품삯을 아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미주 출신 독립유공자는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뉴욕시 공립학생들에게 보충 수업과 함께 스템 등 특과를 돕는 서머 인 더 시티가 진행됩니다. 약 7주 프로그램으로 2에서 12학년 대상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15일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2에서 12학년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머 인 더 시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Equity and Excellence for 올해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머 인 더 시티는 유급 위기의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영어나 수학 등을 보충해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을 돕게 됩니다. 우선 학교 판단에 따라 2학년 7,400여 명이 읽기와 수학 수업을 받게 되고 올해에는 컴퓨터와 수학 향상을 돕는 서머 스템 교육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4,200여 명의 2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코딩, 게임 디자인, 로보틱스 등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가 미숙한 2에서 8학년생들은 영어 ELL 프로그램이나 부모와 함께 영어를 배우는 패밀리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는 학생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되고 교육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문의해도 됩니다. 수산물 특산지로 유명한 통영시가 뉴욕 일원에서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통영시는 FDA 지정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통영 수산물을 알리고 현지인에게 통영 수산물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FDA가 대한민국 청정해역으로 지정한 경상남도 통영시의 명품 수산물이 뉴욕 뉴저지 식탁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H마트 리치필드점에서 열린 테이프 커팅식에는 이학석 통영시 부시장과 통영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준비된 굴, 멸치, 멍게, 꽃게, 장어 등을 소개하며 통영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통영은 위치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남해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신선도가 중요한 멍게, 굴 등의 수산물을 대량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통영은 청정해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굴하고 멍게 등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미국 시민들이 많이 좀 드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미주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미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747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H마트의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은 뉴저지 리치필드점과 뉴욕 유니온점에서 3월 26일까지 열흘간 개최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건립한 미 최초 한인촌 파차파 캠프의 사적지 현판식이 다음 주 리버사이드 시에서 열립니다.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 시로 이주한 날인 오는 23일 파차파 캠프 사적지 현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차파 캠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112년 전 리버사이드 시에 건립한 최초의 한인 거주지로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와 흥사단 설립에 초석을 다진 곳이며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파차파 캠프를 문화사적지 1호로 지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한편 현판식에는 러스티 베일리 리버사이드 시장과 이기철 LA 총영사, 도산 선생의 막내 아들인 랄프 안 씨, 미주 도산기념 사업회 홍명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사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등산 코스로도 유명한 비치우드 드라이브가 조만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LA시 공원관리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헐리우드 힐스 지역 비치우드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지점에 게이트를 폐쇄하고 헐리우드 사인을 볼 수 있는 등산 코스를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말을 타는 곳으로 유명한 비치우드 드라이브 인근 선셋 렌치의 헐리우드시 등산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안전은 물론 사업에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시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비치우드 드라이브 입구 폐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비치우드 드라이브 등산로의 정문이 폐쇄되는 만큼 등산객들은 인근 캐년 드라이브나 홀리 리지 트레일 등의 등산 코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사육사를 졸졸 따라다니는 귀여운 팬더를 보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요. 이 밖에 강인함을 물리치는 따스함, 봄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판다 보호구역. 사육사가 판다들에게 줄 대나무 먹이를 정리하는데 새끼 판다가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멀찌감치 떨어뜨려 놔도 다시 달려들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육사가 판다 집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아예 단체로 몰려와 매달립니다. 이 판다들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사람으로 치면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보채는 3살 정도의 아기라는 게 사육사의 설명입니다. 小猫猫都喜欢来个新鲜的事物，它都想就是亲近一下，就想玩，应该都是差不多的。比如你进去肯定也一样。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귀여운 판다들과는 하루 종일 놀아도 지겹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 대신 바퀴를 달고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꿔가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높은 탁자도 가볍게 뛰어오르고 장애물도 척척 뛰어넘는 점프력과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로봇이 가장 싫어한다는 계단이나 경사진 길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동합니다. 미국의 로봇 전문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발표한 인간형 로봇 헨델입니다. 헨델은 다른 인간형 로봇들과 달리 발에 바퀴를 달아서 무거운 물건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고 제작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초원에 거대한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컴퓨터 그래픽 영상처럼 보이지만 몸 길이만 40m에 키는 12m가 넘는 초대형 공룡 동상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선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로 추정되는 초식 공룡 티타노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동상을 만든 겁니다. 주민들은 지구에서 가장 컸던 공룡의 동상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쪽 지방엔 벌써 봄이 시작됐습니다. 빨갛고 노란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이미 들녘을 가득 메웠습니다. 겨우내 봄이 그리웠던 관광객들은 꽃밭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밀려드는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这些花很漂亮，就像童话世界里的花仙子一样。
그토록 심술궂었던 동장군도 남녘에서 올라오는 봄 기운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공업무실 부디렉터로 근무한 바 있는 한인 로니 조 씨가 뉴욕시 의원 2선거구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인 조 후보는 애리조나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참모로 활약했으며 2011년부터는 백악관 공공업무실 부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조 후보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15일 2017년 정기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의 유대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유대현 신임 이사장은 집행부와의 협조로 한인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대현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입니다. 신임 이사회는 이사 7명, 후원이사 13명, 17곳의 단체 이사로 구성됩니다. 유 이사장은 미주한인 청소년재단 부이사장과 제31대 뉴욕 한인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올해 개기일식은 오는 8월 21일 미 전역에 걸쳐 나타나며 대낮이 잠시 어둠에 휩싸입니다. 1918년 6월 8일 이후 99년 만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나란히 서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대부분 바다에서 관측될 뿐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문학자 J. 파사초프는 일식은 길어야 2분 40초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 회계연도분 비전문직 취업 비자 H-2B 신청이 쿼터 소진으로 중단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2B 비자 연간 쿼터가 지난 13일을 기해 소진돼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H-2B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비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연간 6만 6천 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는데 시작 5개월여 만에 쿼터가 소진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엔 진눈깨비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날씨에서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